엄마, 아빠, 요즘도 이것저것 영양제 사드세요? 비타민C, 오메가3, 루테인,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그 돈 다른 데에 먼저 쓰세요. 영양제보다 100배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돈 쓰기를 알려드립니다. 이건 대한민국 최고의 노년내과 교수님이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한결같이 강조한 말씀이에요. 건강은 영양제가 아니라 단순한 생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병원비, 간병비로 나갈 돈을 20억 이상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60대가 넘어가면 회복 속도가 확연히 떨어지고 이미 늦은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영양제보다 중요한 진짜 건강 투자. 지금 이 영상에서 딸이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릴게요. 몸 관리를 하면 20억이나 아낀다고? 궁금하시죠? 어르신들 중에는 난 그냥 재밌게 살다 갈 거야. 그런 거 다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하신 교수님도 처음에는 그런 반응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2040년쯤 되면 돌봄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2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간병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한 달에 드는 간병비가 500만 원, 600만 원씩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침대에 누워서 간병인이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돈을 15년 동안 감당하려면 무려 18억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계산이 나왔대요. 이게 바로 몸 관리하면 20억 아낄 수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게다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받아도 매달 300만 원 이상은 병원비나 간병비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누군가는 가족 중 누가 돌봐야 하고 또 누군가는 그 돈을 벌러 다녀야 하니 남은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르신들 중 병원비가 크게 나가는 경우는 언제냐면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큰 병원 1인실에 계시는 경우입니다. 하루 병실료만 50만 원, 중환자실 하루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만 지속돼도 몇 천만 원이 순식간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이 강조하신 건 딱 하나예요. 몸이 기능을 잃지 않게 하는 것, 즉 기능 저하 없이 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화는 머리가 희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몸 안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팔 힘이 약해지고 다리 힘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이런 게 쌓이면 결국 치매, 낙상, 중풍 같은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이런 노화를 막아주는 습관은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이라는 겁니다. 치매 위험을 절반이나 줄일 수 있고 노화 속도를 75%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해요.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 관리가 돈 아끼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갑자기 콩 좀 먹는다고 몸이 좋아지진 않아요. 엄마, 아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부터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고는 갑자기 렌틸콩을 사서 드시기 시작하거나 영양제를 한가득 사놓으신 적요?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렇게 갑자기 뭔가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건강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건강은 생활 전체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잔뜩 나와요. 그러면 그게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몸이 점점 망가지는 쪽으로 굴러가 버리는 거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 다른 문제도 만들어요. 일 참을성이 줄어들어서 원래는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게 되고 이 기억력도 떨어지고 삼짜증이 많아지고 사욕심도 많아지게 만든대요. 그래서 보면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을 때 다음 날 뭔가 계속 군것질하고 싶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게 되는 거. 엄마 아빠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운 나는 음식보다는 짜고 기름지고 단 거를 자꾸 먹고 싶어져요. 그게 바로 몸을 늙게 만드는 이에요.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고 혈압은 오르고 기억력은 더 나빠지고 결국 치매나 당뇨, 고혈압 같은 병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걸 노화의 바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바퀴는 하나라도 관리가 안 되면 금방 빨라져서 우리가 늙는 속도가 확 빨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만 잘해도 그 바퀴를 천천히 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잠을 잘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과식 안 하게 되고 핸드폰 덜 보게 되고 기분도 안정되고 다음 날 더 잘 움직이게 되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강조하신 게 딱 3가지예요. 일생활을 정갈하게 깔끔하게 사는 것, 너무 늦게 자지 않기, 단 거, 기름진 거 줄이기, 몸을 자주 움직이기, 휴식 시간 충분히 갖기, 술, 담배 줄이기. 이게 어렵지 않지만 참 지키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도 이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규칙이래요. 이 마음 챙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아침에 창문 열고 햇볕 쬐기, 호흡을 천천히 깊게 쉬기, 좋은 음악 듣기, 밖에 나가서 공기 마시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몸에서 긴장을 풀고 속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을 나오게 해요. 3. 우리 몸의 원리를 아는 것. 요즘 사람들은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계속 찾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TV 계속 보기, 핸드폰 끊임없이 보기, 달달한 거 계속 찾기. 근데 이렇게 하면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기분도 점점 더 불안해지고 허무해진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가 많아지거나 괜히 기운이 없고 삶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내가 오늘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이건 줄여야지. 이 정도면 충분히 즐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결론적으로 강조하신 영양제보다 100배 효과 있는 돈 쓰기는 바로 운동입니다. 엄마, 아빠 건강 챙기신다면 이제는 영양제보다 운동에 돈을 쓰셔야 해요. 이제는 영양제 말고 운동에 투자하세요. 비타민 싸듯이 그 돈으로 운동 배우는 데 쓰세요. 왜 운동을 배워야 하냐면요. 사람 몸은 35세쯤부터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연성 운동을 미리미리 해줘야 나중에 60에서 70대가 되었을 때 허리도 안 굽고 걷기도 편하게 되는 거예요. 요가나 필라테스, 스트레칭 같은 걸 배워서 꾸준히 하시면 정말 좋아요. 이걸 40대, 50대에 미리 해두신 분들이 나중에 70대에도 꼿꼿하게 잘 걸으세요. 그래서 60대 이상이 된 지금 늦긴 했지만 건강한 80세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90세까지 잘 걷자 그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침 맞는 거 솔직히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힘쓰는 운동, 즉 근력 운동이 필요해요. 이건 특히 엄마들, 여성분들한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50대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녹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운동 안 하면 정말 금방 힘이 빠져요. 그런데 운동을 너무 늦게 시작하세요. 지금 대부분 어르신들은 60대가 되어서야 걷기 운동을 시작하세요. 건강검진 받고 혈압이 높네요. 당뇨 조심하세요. 이런 말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시작하시는데 그건 너무 늦어요. 걷기 운동은 젊을 때부터 해야 효과가 크고 60대 이후엔 걷기만으론 부족해요. 70대 이후엔 이런 운동이 필요해요. 중국 공원 같은 데 보면 할아버지들이 이상한 동작하면서 운동하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동작들이 낙상 예방, 치매 예방에도 좋고 몸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해줘서 넘어져서 다치는 일도 줄여줘요. 운동에 쓴 시간, 결국 수명으로 돌아옵니다. 교수님이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운동에 쓴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 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생 1년에 100시간씩 운동했더니 건강 수명이 몇 년씩 늘어나요. 일하느라 바빠서 운동 못한다는 건 그건 이제 핑계가 된대요. 코어 근육은 진짜 꼭 필요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앉아서만 일하고 밥은 안 먹고 케이크만 먹고 단백질도 안 챙기고 숨도 얕게 쉬고 이런 분들은 몸속 근육이 다 빠져서 30대인데도 몸은 70대처럼 되어버린다고 해요. 특히 중요한 건 코어 근육이에요. 엉덩이 힘, 배에 있는 힘, 골반 바닥 근육, 숨 쉬는 근육, 이런 게 약해지면 숨이 차고 자세 무너지고 목, 허리 아프고 소화 안 되고 변비 생기고 화도 많아지고 몸과 마음이 다 약해져요. 그래서 결론은 운동 다 하기 싫어도 괜찮아요. 근데 코어 운동은 꼭 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냥 하지 마시고 제대로 배우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시면 몸이 바뀌는 게 진짜 느껴지실 거예요. 엄마, 오늘도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셨어요? TV 보실 때도, 스마트폰 보실 때도, 밥 먹고 쉬실 때도요. 그런데 이 앉는 자세 하나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은 어떤 자세로 오래 있느냐에 따라 점점 바뀌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자주 보시면 고개가 앞으로 쭉 빠지고 등이 구부정해지기 쉬워요. 이게 습관이 되면 등뼈가 점점 굽고 목과 어깨가 뻐근해지고 결국 두통이나 화병처럼 스트레스도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앉아야 하냐고요? 억지로 허리를 세우고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립 자세로 앉는 게 중요해요. 의자에 앉을 땐 엉덩이 뼈가 의자에 잘 닿도록 앉고 어깨는 살짝 좌우로 넓어진 느낌으로 편안하게, 시선은 정면을 보는 게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복부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아서 허리를 세운 자세가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꼬리뼈를 말고 앉게 되는데 이 자세는 허리 디스크, 목 통증, 심하면 두통까지 불러올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앉는 자세 하나가 전신 건강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이 앉는 자세만 잘 관리해도 노화 속도를 늦추고 통증도 줄이고 기분도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혹시 점심 식사하고 나면 이상하게 졸리거나 금세 배가 고파서 뭔가 또 찾게 드신 적 많으시죠? 그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몸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화를 앞당기는 식사와 노화를 늦추는 식사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해요. 특히 치매 발병률도 음식 습관에 따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오늘 이 얘기 꼭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우선 조심하셔야 할 건 단순당이랑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설탕, 과자, 떡, 흰쌀밥, 국수, 흰식빵, 감자, 콜라 같은 음료수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먹자마자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우리 몸은 그걸 처리하느라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해요. 결국엔 복부지방, 지방간, 염증, 식욕 폭발로 이어지고 그게 반복되면 두뇌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만 바꿔도 치매 확률은 최소 50%, 뇌 노화 속도는 7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예전 60에서 70년대 우리 어릴 적 집밥 생각하시면 딱이에요. 그땐 도정이 덜 된 잡곡밥, 나물 반찬, 생선, 해산물 위주로 드셨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밥을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노화를 늦추는 건강식이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잡곡밥 플러스 채소 반찬, 갈지 않은 과일 통째로 먹기, 렌틸콩, 견과류, 생선, 올리브오일 사용하기,
치즈, 붉은 고기는 적당히만. 주스, 콜라 같은 단음료는 피하기. 여럿이 웃으며 식사하기 이것도 중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 저속 노화밥이라고 검색하면 실제로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단 레시피도 많이 나와 있어요.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실험해봐도 이런 식사를 하면 몸이 훨씬 안정되고 덜 피곤하고 덜 배고프다고 해요. 엄마, 아빠, 영양제보다 중요한 건 매일 밥 한 끼 습관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식사 조금만 바꾸시면 뇌 건강, 혈관 건강, 기분까지 달라지실 거예요. 진짜 건강한 하루는 식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혹시 요즘 거울 보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푸석푸석해졌네? 예전보다 탄력이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거울 보기 속상하시죠? 사실 피부도 몸처럼 나이를 먹어요. 그런데 그 노화를 훨씬 빠르게 만드는 게 바로 햇빛이래요. 전문가들은 이걸 광노화, 그러니까 햇빛 때문에 생기는 노화라고 부르더라고요. 놀라운 건 피부 노화의 80%가 이 햇빛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크림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금 더 늙어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피부에는 면역력도 있어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하나. 선크림만 잘 발라도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어요. SPF 30 이상, 가능하면 SPF 50 이상, UVA, UVB 다 막아주는 제품, PA 지수가 높은 제품, 이렇게 조건을 맞춘 선크림을 매일 얼굴 전체에 1티스푼 정도 바르면 된대요. 햇빛을 막으면 비타민 D 못 생기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 말로는 조금만 밖에 있어도 충분히 합성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크림은 꼭 발라주세요. 건강한 삶은 중용의 삶.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관리. 너무 무리하거나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TV나 인터넷 보면 이 운동 꼭 하세요. 이 식단만 드세요. 하는 게 많은데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똑같은 루틴, 똑같은 식단을 매일 반복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블루존, 즉 장수마을의 공통점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여럿이 함께 밥 먹고 가끔 술도 한잔하며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먹고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삶을 살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변동성 있는 삶을 즐기되 전체 방향만 건강 쪽으로 향하면 된다는 거예요. 건강은 곧 돈입니다. 엄마, 아빠, 건강은 몸의 통장이라고 해요. 조금씩 관리하면 나중에 20억 이상 의료비를 아낄 수 있다고 해요. 건강이 좋아지면 병원비가 줄고 간병비가 줄고 자식 걱정도 덜어지고 하고 싶은 걸 더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건강자산 시스템이라고 부르신대요. 지금부터라도 햇빛 차단 선크림, 단순한 집밥 식사,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몇 가지만 실천해도 훨씬 오래 덜 아프게 사실 수 있어요. 왜 지금이 중요할까요? 앞으로 2040년쯤 되면 60대는 병이 많은 세대, 80대는 돌봄이 필요한 세대, 심지어 100세 시대라. 아직도 살아계신 조부모님도 많을 거예요. 모두가 병원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되면 나라가 감당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 건강을 지켜야 할 시대예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셔야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습관들을 바꾼 사람들이 경험한 댓글 중에는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저는 군대 다녀온 이후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운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달은 후로는 매일 헬스장에 갑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도 챙겨 먹고 식단도 건강식 위주로 신경 쓰고 있어요. 특히 혈당 관리, 이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귀찮더라도 식후 혈당제라도 드시면서 챙기세요. 혈당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건강은 적신호입니다.
우리 집안은 장수 집안입니다. 보통 90세 이상까지도 사시는데 그 이유를 보면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아침 5시쯤 일어나 새벽 예배 다녀오시고 그 후로는 된장, 간장 담그고 반찬 사 먹는 것 없이 채소 생선 위주 식단, 과일도 많이 드시고 콩 단백질을 유난히 좋아하셨어요. 놀라운 건 영양제는 단 한 알도 안 드셨습니다. 낮에는 1시간 걷기, 30분 스트레칭은 매일 하셨고요. 걷는데 지장 없으셨고 마지막엔 다들 편히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건강에 관한 영상이 있지만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는 결국 같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게 건강의 핵심이라는 걸 이젠 정말 인정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걸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잠의 중요성 1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면역력을 만들고 병균과 질환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비축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면역 체계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 이 시간엔 무조건 자야 합니다. 이건 단순 권장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면 억지로라도 자게 해야 할 수준입니다. 아이들에겐 키를 키워주고 성인에겐 하루를 버틸 에너지와 회복력을 주는 시간입니다. 운동.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무릎 아프고 관절 염증 생기면 걷고 뛰는 것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젊을 때 미리 몸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걷기 코어 근육과 인대 자극, 뛰기 체지방 태우고 심폐기능 강화,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관절 부담 줄이기, 본인 몸에 맞는 운동, 지금부터 꼭 하나는 찾아서 습관화하세요. 진짜로 안 하면 나중에 고통스럽습니다. 식단과 스트레스 관리도 예외는 없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만 챙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야 내 몸이 바뀝니다. 정말 강의 하나하나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망가지기 전에 하루 30분만이라도 나에게 투자하세요.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사드실 돈을 다른 곳에 쓰세요. 하루라도 빨리 그 돈을 운동을 배우는데 돈을 쓰세요. 영양제보다 100배의 효과를 더 긴 시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내용이 나한텐 조금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 나도 자식한테 해줘야겠다 싶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밑에 댓글에 지금 건강 고민 있으신 것들 혹은 나만의 관리 습관 같은 것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저는 그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